2020년 4월 기어스 오브 워 시리즈의 6번째 게임을 출시했습니다. 기어스 시리즈는 1편부터 5편까지의 작품과 저지먼트, 그리고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어스 택틱스까지 총 7개의 게임이 출시되었습니다. 기어스 택티스는 기존 기어스 시리즈와는 다르게 현재 전략 시뮬레이션 장르를 접목한 첫 작품인데, 예전에 기어스 오브 워 시리즈를 해보고 탄탄한 스토리와 실제 전장을 방불케 하는 긴장감에 빠져 한동안 헤어나오지 못했던 기억이 있었던 저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게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Today, the coalition of ordered governments. 게임의 배경은 세라라는 행성이다. 인류가 지구에서 왔다는 말은 전혀 언급되지 않으며 기어스 세계 내의 인류는 세라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라에는 이멀전이라는 천연자원이 있었는데 한 과학자가 그 이멀전의 가치를 알아내기까지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윽고 이멀전의 엄청난 가치가 증명되자 세라에 존재하던 나라들 사이에는 이멀전 광산의 유무에 따라 극대한 빈부격차가 생기기 시작했고, 결국 인류는 이멀전을 사이에 두고 79년 동안 펜듈럼 전쟁을 일으켜 피 터지게 싸우기 시작한다. 펜듈럼 전쟁 이전에 시오지라는 작은 세력이 생겨났으며 전쟁을 거치는 동안 거대한 집단으로 성장하였다. 전쟁 와중에 입수하게 된 해머 오브 던과 같은 위성 무기를 사용한 전략을 통해 전쟁의 주도권을 잡아 상대 세력이었던 독립공화국 연방 UIR과 협상을 통해 전쟁을 끝내게 된다. 이후 인류는 시오지가 주도하며 이끌게 된다. 그러나 펜듈럼 전쟁이 종전된 지 6주 후 훗날 이머전스 데이라고 부르게 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느닷없이 지하로부터 로커스트 호드들이 몰려나와 인류를 상대로 무차별 침공을 시작한다. 이머전스 데이 하루 만에 세라 인구의 4분의 1이 사망한다. 저들끼리 싸우기 바빴었던 인류는 너무도 기습적인 대규모 공습과 땅에서 몰려나온다는 규격의 전술 때문에 순식간에 전멸 위기에 처하고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로커스트에 전면적으로 대항하기 시작한다.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시오지는 전 세라의 인간들에게 3일 후 해머 오브 던을 세라 전역에 대규모로 발사하겠다는 경고만 전파한 채 자신들이 살던 거의 모든 것을 스스로 파괴하게 된다. 이러한 결정 때문에 인류의 90%와 대부분의 문명은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만다. 그러나 로커스트는 전멸하지 않았으며 인류를 향한 전쟁을 계속하게 된다. 세라에 남은 것은 무너져가는 도시와 인류의 흔적뿐. 게임의 첫 번째 시리즈 기어스 오브 워의 스토리는 그로부터 14년 후에 시작된다. 기어스 택틱스의 시작은 이머전스 데이 이후 1년, 시오지의 프레스콧 의장이 로커스트를 제거하기 위해 세라 행성 전체에 해머 오브 던 폭격 명령을 내릴 무렵의 이야기를 다룬다.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인 기어즈 오브 워로부터 12년 전 이야기이다. 방공호에서 부대원들과 함께 해머 오브 던 폭격에 대비하고 있었던 수송부대 병장 가브리엘 디아즈는 방공호 밖에서 찾아온 노병시드 레드번으로부터 기밀 서류를 회수하라는 명령을 전달받게 된다. 디아즈는 로커스트의 공격을 뚫고 기밀 서류를 회수하지만 해머 오브 던 폭격이 시작되어 돌아갈 길이 막혀버리자 은행 금고에 숨어 폭격에서 살아남는다. What's the play here? Backfall now. What? You going batshit? Move! Out the mop-up cruise. 그러나 폭격이 끝나고 수송부대로 돌아왔을 때 디아즈의 부대원들은 모두 로커스트의 공격에 살해당한 뒤였으며, 프레스콧 의장은 디아즈에게 로커스트의 생명공학자 우콘을 암살하는 임무를 하달한다. 병력도 보급도 없는 상황에서 디아즈는 시드 레드번과 함께 병사들을 모으고 우콘을 처치하는 여정에 나서게 된다. Drag marks. You sure they're alive? Dead bodies don't kick. If those gears are lucky, TACCOM should pick them up. 워낙 유명한 TPS 게임 시리즈를 원작으로 둔 덕에 게임의 그래픽, 연출, 타격감은 매우 뛰어나다.
현재 전술 게임에서는 후발주자답게 여러 작품들의 장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 범위를 지정하여 밀도 있게 지역을 방비하는 경계 시스템, 이동과 행동이 자원을 공유하는 액션 포인트 시스템, 굉장히 능동적으로 운원패를 시도하는 시스템 등이 특징이다. 물리 엔진을 적극적으로 사용했는지 사선의 적이 얼마나 가려지는가에 따라 명중률이나 데미지도 조정되며 아군 오사나 공격에 밀려 떨어져 즉사하는 등의 세심한 전투 메커니즘이 돋보인다. 체력 대비 아군이 받아야 하는 화력이 강력하며 경기의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사격전 위주의 플레이를 생각하게 되지만 사실 근접 전투의 화력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근접전을 시도하는 공격적인 플레이도 중요하다. 그러기 상태의 적을 처형할 경우 다른 분대원들이 모두 액션 포인트를 받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최전선에 노출된 아군을 사격할 수 있는 위치, 경계를 걸어 적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플레이도 유효하다. 게임의 주연들인 영웅 캐릭터가 존재하고 출전할 수 있는 캐릭터의 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일반 병사 캐릭터들은 보조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일반 병사 캐릭터들은 영웅 캐릭터가 출전 제한에 걸리거나 부가 임무를 클리어하기 위한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서 육성하게 된다. 스커머시 요소가 약하고 주연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육성이나 전술의 다양성이 떨어지고 다회차 플레이하기 적합한 게임은 아니다. 맵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보스전이 너무 반복적이라는 비판도 있는 편. 또한 게임 난이도 설정에서도 문제점이 있다. 세심하게 난이도를 조정하여 높은 난이도에서 도전적인 느낌을 주기보다는 단순히 스탯 뻥튀기만 들어가는 식이라서 높은 난이도로 갈수록 게임이 불합리해지고 게임의 주요 시스템과 어울리지 않게 되어버린다. 특히 최고 난이도인 매우 어려움의 경우 적 보정이 너무 과하게 부여되어 노출만 되면 병사가 한 방에 즉사해버리기 때문에 기어즈 특유의 전기톱 플레이는 거의 차단되고 뒤에서 경계망을 펼쳐 적의 행동력을 차단하는 전술만 강요되어서 게임의 재미가 급락하게 되고 의무병 트리탄 지원병이나 전이병은 버려지게 된다. 또한 맵 반복과 일정한 적의 패턴 때문에 매우 어려운 난이도에선 암기에서 미리 적이 스폰되는 자리에 수류탄을 박아야 할만해진다. 게다가 스토리 일직선 구성이기 때문에 철인 모드를 키는 것에 큰 의미가 없으며 철인 모드로 세이브가 날아가 새 게임을 하면 지루한 첫 튜토리얼부터 다시 해야 한다. 그렇다고 난이도를 올려도 보스의 패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총평하자면 게임의 기본이 되는 시스템은 충분히 명작이 될 수 있었다. 문제는 게임의 레벨이 재앙에 가깝게 나온지라 반복적이고 전혀 흥미롭지 않은 게임 진행이 되어가며 현재 전략 전투 특성상 게임 최적화를 최고 난이도 기준으로 했어야 했음에도 중간 난이도에 맞춰 밸런싱함으로써 게임 마니아층의 호평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해당 엔진을 재활용하여 새로운 게임을 내는 게 최선의 수가 되겠지만 너무 망해서 추가 투자를 받기가 어려움으로 소스를 재활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평점은 5점 만점에 3점을 드립니다. 게임을 해보실 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엑스박스 어플을 설치하시고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시면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게임 리뷰를 맡은 현우였습니다. 이상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Still no sign of him. I think our little friend is getting closer. Down! Ukon.